지금 데일리안이라는 그 인터넷 신문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싸구려 이재명이 싸구려 나는 그런 시정잡배로 전락한 대선 후보다.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요? 이재명의 인천 개항을 지지율 변화가 아주 흥미진진하다고 머릿기사는 그것을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인 이 지역 토박이 내과의사, 이름도 없었던 그 토박이 내과의사 윤영선한테 9.9포인트 차로 지금 겨우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지 단 며칠 만에 3.7포인트 차로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조사가 나와서 구경꾼들의 눈과 귀가 아주 바빠지고 또 아주 시야화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언론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 역전 여론조사 기관의 실소유주가 유명 좌파 인사이다. 이런 점에서 더욱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죠. 역전 여론조사 기관의 실소유주가 유명 좌파 레프트 인사라는 겁니다. 조사 응답자 880명 중에 60%를 50% 이상에 집중한 과대 표진 문제도 보도되긴 했나. 그 이재명에게 불리한 결과를 이 선제 조작하고 실제 투표일에는 20, 40대, 20대에서 40대 진보 좌파 지지자들이 총 결집하도록 했던 이재명이 이제 그 사람들 표심이 이제 반 이재명이 이제 훨씬 많게 됐다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불과 2달 전에 대선 후보였던 소위 거물이라는 이재명이가 민주당 그 텃밭, 그 송영길이 텃밭 아닙니까? 송영길이가 내리 사선을 했고 또 거기는 민주당이 이렇게 깃대만 꼽으면은 바로 당선이라는 그런 민주당의 지역구로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 단 한 번도 당선돼 본 적이 없는 그런 지역구가 아닌가. 그렇게 들릴 정도니 말이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3.7포인트 차가 난 이후에 1% 이하 차이긴 해도 그가 지금 진다는 여론조사가 2개가 그 뒤로 더 나왔다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진다는 겁니다. 민심이 그에게 이제 싸늘하게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소위 거물 이재명 본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대선 패배 2달도 안 돼가지고 자숙이란 말이 무색해지는 국회의원 보선 출마를 하면서 보궐선거에 나와가지고 명분도 없고 연고도 없는 곳을 골라가지고 도망치듯이 나왔다. 자기가 시장을 지냈고 또 현재 살고 있는 분당 갑을 피해서 도망을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조롱했지 않습니까? 안철수가 야 나하고 붙자 이재명 나하고 당당하게 붙자 하고 계속 붙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없이 그 먼 곳 분당에서 전혀 방향도 같지 않은 저 먼 계양을로 잡아가지고 계양을 송영길이 자기의 신복인 송영길이가 서울시장으로 나오고 그 2사람이 아주 기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은 서울하고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인천 계양에서 내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깃대를 서울에 꼽았습니다. 당대표 참패, 대선 후보 참패 했으면 물러섰으면은 자숙하지도 않고 감히 서울이 어디라고 서울에 탁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세훈이가 누굽니까? 오세훈이는 체급이 안 맞다. 나하고 체급이 안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듯 보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오세훈은 그냥 미소 짓고 제가 언젠가 방송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오세훈이 미소 짓고 있다. 송영길이가 나온다니까 저는 미소 짓고 있다 그랬습니다. 미소 속에는 같은 소자지만 조소라는 말도 그 안에 내용이 포함됩니다. 조소하고 있다. 참 웃겨.
속으로는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지금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면을 보면 제 한 말이 그게 가장 맞았다. 지금 그런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오세훈 웃었다. 이렇게 제목을 걸고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송영길이가 온다는 그 얘기 듣고 제가 그걸 했는데 결국 오세훈 웃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웃음이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의미죠. 재미없어. 선거는 그래도 약간 스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뜻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격이 안 맞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뭐 격이 안 맞네. 나하고 격이 안 맞네. 예. 그래서 이 두 분이 지금 송영길과 이재명이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제의 대상에는 악명이 높을 경우하고 유명한 경우하고 두 가지가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저 유명세를 물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명분도 없고 연고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다시피 해서 찾아든 소위 거물 이재명. 분당갑을 도망을 가서 계양 인천 계양 을로 갑을 피해서 을로 도망을 나오다. 그 말 제목 괜찮지 않습니까? 갑을 피해 을로 도망 나오다. 수사 회피라든가 불체포 특권 같은 방탄조끼 착용을 위해서 그의 충견 송영길이가 싹 비워준 그 지역구를 차지해 보려다가 그 주민들이 우리가 호구냐 그런 냉대를 아주 자초하는 그러한 역풍을 맞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는 호남 출신들마저 상당수가 등을 돌리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호남 출신 수도권 특권 방탄조끼 착용을 위해서 그의 충견 송영길이가 비워준 지역구를 차지해보려다가 그 주민들이 우리가 호구냐 하고 딱 달려드니까 지금 할 말을 잊고 있는 거죠. 호남 출신 수도권 거주자들은 반쯤 전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미 호남 출신이라 해도 호남이 아닙니다. 그의 고향은 이제 서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거주자들이 반쯤 전향을 했다 이거죠. 호남 출신이라고 호남 출신이 많은 데라고 다 호남 출신이 아닙니다. 호남 출신이 절반은 수도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의식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호남 출신 수도권 거주자들이 반쯤은 다 전향했습니다. 전향했다는 건 민주당을 싫어한다는 거지. 이재명이 꼭 좋아서가 아니라 반보수 표시로 지지해온 이들의 표가 이제는 바람과 물에 흔들리고 허물어질 수도 있다.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하는 모습들 보십시오. 윤석열은 도어 스테이핑, 다시 말해 기자들과의 출근길에서 즉석 연출 없는 주말 쇼핑도 하고 또 연출 없는 기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한미동맹을 재건시키고 핵무기, 북한의 핵에 대한 명백한 당당한 대응 이런 것을 지금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아주 화제가 지금 만발하고 있는데 타임즈에서도 백인의 리더에 벌써 들어가 있고 말이죠. 한국의 대통령이 영향 있는 백인 트럼프하고 그렇게 좋아 지냈던 잘 케미가 맞았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맞는 듯 했던 문재인도 취임하고 한 2년 지나서 타임즈 백인에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말이죠. 한 달이 뭡니까? 반달도 안 돼가지고 세계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에 탁 올랐습니다. 그것도 지도자 부분에 올랐습니다. 네. 대통령 배우자와 앞으로 카톡을 할까요? 텔레그램으로 할까요? 비꼬는 겁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만. 민주당의 헛발질 코미디 계속
중계방송된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중졸이 아닌가 의문이 들게 한 남자 의원들과 두 여성 의원이 한심한 자질을 적나라하게 강구했습니다. 이건 누가 그랬을까요? 서울대 졸업한 판사 출신 국회의원 이수진의 이 청문회 술주정의 질세라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아나운서 출신 고민정이라는 사람이 예결위에서 한동훈을 상대로 뻔히 그의 수가 보이는 유도신문 질문 세례를 퍼부었지만 그게 예결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상과 전혀 관계없는 것. 그래가지고 대망신 당했죠.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고민정이가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 그런 말을 했지요. 하고 확 따지니까 말이죠.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한동훈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정이가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불소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고 유도신문을 했습니다. 신문입니다. 완전히.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이죠. 해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정이가 산업부 그 블랙리스트 수사가 착수된 지 길어봐야 5년 아니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몇 년 전 사건이라 굉장히 늦게 진행되는 거라고 표현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아주 말을 아주 약을 바짝바짝 올리는 듯 하면서도 조용히 나지기 하는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금 인기가 충천하고 있습니다. 고민정이가 또 인기를 보태주고 있습니다. 이 고민정이가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이시원 간첩 조작 사건을 묻다가 갑자기 왜 공감 능력이 그렇게 없습니까? 하고 이제 약이 올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례한 이러한 일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무엇을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있냐. 세금 아깝다. 그래서 분노를 키워주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586 운동권 출신들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수준, 바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생생하게 확인된 지금 아주 전형적인 예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출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똥볼을 연거푸 차대고 있는 겁니다. 추태를 부리고 또 봉변도 당하고 참 이게 꼴이 말이 아닙니다.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완전히 시정잡배로 전락한 그러한 점철이다라고 이 데일리안 기자는 그 기사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시선이 세계로 향할 때 그는 동네 개싸움에 파묻혔다 이런 얘기죠. 윤석열이 지금 세계 속에서 모든 세계의 시선을 이렇게 딱 한 몸에 받고 있는 바로 그때 이재명은 동네 개싸움에 파묻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싸움. 민주당 경기도지사 김동연 한번 보십시오. 급속히 불리해지는 상황 타개를 위해서 이재명 부부 법카 유용은 잘못된 거다 하고 이제 배신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과 함께 방탄 출마 목적 중에 하나인 혐의라 이재명은 침묵을 안 했습니다. 이재명도 뿔따구가 착 났습니다. 아니 자기가 밀어주고 자기가 이거 했는데 이 배반을 하다니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하다. 직원들의 법인카드 절차상 문제였다. 아내가 그들의 사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 문제다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식당에서 개양이 호구냐라는 항의에 이어가지고 치킨 뼈 철제 그릇 투척을 받았습니다. 바로 고발했습니다. 대선 후보에게 일어나기 아주 어려운 봉변들을 계속 당하고 있는 이재명, 이제 좀 창피를 그만 당하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기든 지든 벌써 그것은 별개로 하고 이재명이가 그곳에 가는 순간 이재명은 대선 주자라는 그 반열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초라한 입장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시각입니다. 유권자와 티격태격 그렇게 충돌도 하고 성추행도 예사라는 겁니다. 벤치나 식당 구두발은 차라리 애교라는 겁니다. 술집에 들어가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젊은 여성 손님에게 어깨를 손가락으로 쿡 찌르고 선거운동으로 길이 막혀가지고 운전 중에 시민이 A씨 하자 그 차에 쫓아가서 욕하지 말라 범죄다 체증되고 있다 하고 협박까지 하고 자신은 형수에게 쌍욕을 한 사람이면서도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개양 시민들의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재명은 이렇게 이제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 진보 좌파 등의 총결집으로 아주 겨우겨우 어렵사리 이겼던 개양 지역민들의 분노 투표로 이제 역전패를 하던 그런 지지율이 20%대로 추락. 몰락 조짐을 보이는 민주당의 계륵, 먹을 것은 없지만 뱉기도 아까운 닭의 갈비뼈를 갖다 계륵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흥해도 망해도 독이 되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얼굴에 닭뼈 던지기가 배졌을 때 그의 운명은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일리안의 그 기사. 이 기사는 정기수라는 자유기고가가 쓴 그 기사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금 흐름입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한 스케치일까요? 이재명에 대한 스케치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 국회의원 인원수가 많다고 난리를 치는 바로 이런 형국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마도 한동훈이가 잡을 겁니다. 한동훈이가 어떻게 잡느냐? 헌법 정신을 위반하거나 헌법 정신을 훼손하거나 헌법을 어기거나 법과 절차를 어겨서 마음대로 법을 갖다가 위법하거나 이런 거 한동훈 장관이 보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 어제부터 월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각계 검찰청, 서울지검장, 서울고검장 뭐 각각 다 어저께 새로 다 바뀐 사람들이 다 취임식을 각자 자리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 취임식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게 뭡니까? 검수완박입니다. 검수완박! 잘못했어! 가만 안 놔두겠어! 말은 이렇게 안 해도요. 검수완박 딱 꺼내놓고 검수완박했어? 너희들이 숫자로 밀었어? 숫자로 헌법을 위반해? 숫자 많다고 헌법 위반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인가? 라는 그런 내용을 느끼게끔 하는 취임사들이 질비하게 있었다는 것. 질비한 게 아니고 거의 다라, 전부 다다. 대검차장부터. 대검차장이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리 하고 있습니다. 자, 검수완박, 잘못된 검수완박, 헌법 정신에 위반된 바로 검수완박. 아마 이거에 대해서 바로잡는 작업, 이 작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권력형 비리를 속속들이 파헤쳐서 다 패댕이를 칠 것이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법부에 넘기고 국민들에게 보고할 것이다.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볼만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정의를 어떻게, 한동훈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해 가는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휘하, 검찰들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가, 법과 원칙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가를 우리들은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